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접기능사 2015년 사회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용접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용접사로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표준협회의 용접교육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서 대기업 강의 같은 거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여기 일타 클래스에서 용접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회사를 이제 옮겨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접에 관련된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용접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용접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용접사들이 대부분 돈을 잘 벌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용접사들이 대부분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용접사들은 특별히 누가 관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또 용접을 해요. 나이를 먹어서도 하고 이렇게 눈이 아예 안 보이거나 막 손을 떨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통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분량 내거나 RT 찍었을 때 분량 내거나 이러지만 않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어요. 정년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용접사들은 대부분 용접을 계속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용접을 좀 못해도 사장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장님이 좋아하는 건가요? 용접사가 좋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장님이 되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용접을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그분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와하하호 막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으시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해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여러분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타났을 때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막 웃고 떠들고 막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장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가 제가 이렇게 특징을 쭉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인사를 잘해요. 아침에 형님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해요. 저도 다음 강의부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찡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강의하면은 보신 여러분도 좋잖아요.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웃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형님, 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도 훌륭한 용접사가 되실 수 있고요. 또 사장님도 될 수 있어요. 뭐 사장님이 좋은 건지 용접사가 좋은 건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웃는 연습 해보세요. 1번 용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 했네. 옳은 거. 복잡한 구조물 제작이 어려운가요? 아니죠.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어. 뭐 조형문도 만들 수 있잖아요. 동상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물고기 모양도 만들 수 있죠. 기밀, 수밀, 유밀이 좋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변형에 우려가 없어 시공 용이한가? 글쎄 변형이 막 엄청 심하잖아요. 용접하고 나면 막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그랬죠.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 품질이 좌우된다. 맞습니다. 용접사가 잘하는 사람은 품질이 좋겠죠. 용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용접하면 품질이 안 좋아지겠죠.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4번이 맞네요. 뭐 장단점을 고르라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요. 2번 보겠습니다. 용접에 있어 모든 열적인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용접 입열이잖아요. 용접할 때 열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막 휘고 난리가 나죠. 용접 금속의 구조성의 결함이 아닌 것은 자 변형은 뭐예요? 변형은 구조성 결함이 아니죠. 뭐예요 이거는? 치수 결함이잖아요. 치수성 결함은 변형 하나밖에 없어요. 치수성 결함. 피부과크 용접에 사용되는 아크 용접용 기구가 아닌 것은 T클리너는 뭐냐면요. 가스 용접할 때 노즐이 이렇게 있잖아요. 노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팁 끝에 노즐이 가스 용접할 때 여기서 화염이 나오는 거거든요. T클리너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요. 손톱깎이 같이 생겼는데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철사 같은 게 막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철사 같은 걸 여기를 막 이렇게
쑤시면은요, 여기 있는 슬러그 같은 게 제거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를 T클리너라고 그래요. T클리너는 가스 용접할 때 쓰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피복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의 주된 역할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옳은 거. 참 문제예요. 옳은 거, 틀린 거. 이게 중요하죠.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돼요. 스패터 발생을 막혀야 하는 게 아니죠. 스패터를 없애려. 스패터가 뭐예요? 용접할 때 막 튀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막 비싼데 튀기는 거. 이게 스패터라고 하거든요. 스패터 발생을 적게 하죠. 피복제 역할이요. 용착금속에 필요한 합금 원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합금을 넣어주잖아요. 모재 표면에 산화물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죠. 산화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산화물이 생기면 불량이잖아요. 용착금속 냉각수를 느리게 급냉을 방지하죠. 네, 급냉을 방지해. 어떻게 방지해요? 이게 용접을 하면은요, 용착금속을 뭘로 덮어요? 슬랙이 덮어주잖아요.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덮어가지고요, 천천히 쉽게 해서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 치성이 생기지 않게 하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W300.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이런 문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빨리 풀고 하시고요. 나는 이런 계산 문제만 보면 머리 아픈데 하신 분은 일단 다른 거 풀고 와서 마지막에 풀어보시면 좋겠죠? 네. 자, AW300 무부하 전압 80V, 아크 전압 20V인 교류 용접기를 사용할 때 다음 중 역률과 효율을 바르게 하는 것은. 역률 하나만 해도 힘든데 효율까지 하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역, 전, 소, 네.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신가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률이라는 건 뭐예요? 역률이라는 것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전원 입력은 어떻게 구해요? 전원 입력은. 자, AW300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죠? 전격 2차 전류. 전격 2차 전류가 300암페어란 뜻이죠? 암페어란 뜻이잖아요. 자, 전원 입력은 어떻게 돼요? 전격 2차 전류 300암페어 곱하기 무부하 전압 80V. 이게 전원 입력이잖아요. 소비 전력은 뭐예요? 소 안에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이죠? 내부 손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소 안에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소 안에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이에요. 그럼 아크 출력은 또 뭐예요? 아크 출력. 자, 아크 출력 써볼까요? 아크 출력은 어떻게 구해요? 아크 출력은. 자, 아크 출력은 무부하 전압 곱하기 아니죠. 네, 아크 전압 곱하기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80V 곱하기 8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00A 곱하기 아크 전압 20V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아크 출력은 얼마예요? 3, 2, 6, 6000이 되겠죠? 6000 볼트 암페어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6kV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럼 아크 출력은 6kV 암페어가 되고요. 더하기 내부 손실은 얼마예요? 4kW예요. 자, 킬로와트하고 킬로볼트 암페어가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385 24잖아요. 전원 입력은 385 24, 24,000이니까 24kV 암페어가 되죠. 자, 그럼 역률은 얼마예요? 24분의 10이 되겠네요.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자, 역률은 여기 따르면은요, 24분의 6 더하기 4에서 10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효율 볼까요?
효소와 소비전력. 소비전력 구해놨잖아요. 소비전력 얼마예요? 소비전력 6 더하기 4에서 10kW죠. 소비전력 10kW. 그 다음에 아크 출력. 아크 출력 얼마예요? 6. 아크 출력은 6kW가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얼마 나오겠죠? 이거네요. 이거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10분의 6이니까 60%가 될 거 아니에요? 답 4번이네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책 뒤에 보면은요, 해설집에다가 꼼꼼하게 잘 써놨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못 따라오시겠다 분은 뒤에를 보셔도 돼요.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너무 막 여기다가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 때가 더 많아요. 나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다 매달려가지고 모든 시간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쏟지 말고요. 이렇게 다른 것,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들. 내가 확실히 아는 거를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역전소, 소안의 호소와 외우시면 되겠어요. 7번 피부과학 용접에서 가은 그림의 네모에 동그라미에 들어갈 거 용접 비드가 있으면요.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긴 뭐가 될까요? 용접을 해서 여긴 다 녹아버린 거잖아요. 얘는 열 영양부라고 그래요. 열이 영향을 받았다 해서 열 영양부라고 하고요. 원질부라고도 하고 원질부를 모재라고도 해요. 모재. 용접하고 싶은 모재. 답은 열 영양부입니다. 다음 문제. 용접봉에서 모재의 용융금속이 이행하는 형식이 아닌 것. 이행 형식 세 가지 있잖아요. 글로블러형, 달랑말랑, 단락형, 몽글몽글 내려오는 거, 글로블러형, 또는 입상이형이라고 하죠. 또 비처럼 내리는 거, 스프레이형이죠. 철심형 이런 거 없어요.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9번 직류 아크 용접에서 용접봉의 용융이 높고 모재의 용입이 깊어지는 거. 뭐예요 이거? 직류 전극성이잖아요. 직류 전극성. 전극성의 특징이 뭐예요? DCSP. 전극성 모재 플러스 홀더 마이너스. 모재가 잘 녹고요. 모재가 잘 녹으니까 홀더는 용접봉 마이너스니까 잘 안 녹으니까 용접봉 잘 안 녹고요. 잘 안 녹고 모재 잘 녹아요. 모재 잘 녹고 잘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입이 깊어지죠. 용입이 깊고 비드폭 좁고 같이 하고 계시죠? 또 박판 용접 아니고 후판 용접 가능하죠. 두꺼운 거 용입이 깊으니까 후판 용접 가능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직류 전극성의 특징이죠. 네. 모재 용이 깊어지는 거 직류 전극성이죠. 피복제 중 산화티탄이 뭐예요? 아크 한정제죠. 35% 정도 포함하였고 슬래그의 박리성이 좋아 비드의 표면이 고우며 작업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진 거. 이게 뭐예요? 고산화티탄계잖아요. 고산화티탄계. 산화티탄을 많이 넣었다고요. 자, 그러면 3, 1, 3, 라, 고, 4303, 4311, 4313. 죄송합니다. 라임 티타니아계, 고셀룰로스계, 고산화 티탄계 이렇게 하죠. 자, 셀룰로스는 뭐예요? 셀룰로스는 가스 발생제잖아요. 그래서 4311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은 아크 발생 시 대표적인 용접봉이고요. 4313은 고산화 티탄계로 산화 티탄이 35%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4313 이렇게 외우면 되죠? 313 라고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또 여기다 하나 더 외울 게 뭐 있어요? 2는 항상 붙어요. 자, 2 4316 항상 외우는 거 저수소계잖아요. 저수소계. 여기다 하나 더 외운다면은 2 4301 일미나이트계죠.
여기까지 한 번에 다 같이 외우시면은 한 문제 이상 항상 나오거든요. 아크 용접기에서 부하 전류가 증가해도 단자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한 거 뭐예요? 정전압이잖아요. 정전압. 정전압 특성이죠. 전압이 일정. 전류가 일정하면 정전류 특성이죠. 다음 중 텅스텐과 몰리브덴 재료 등을 용접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은 전자빔 용접입니다. 텅스텐 같은 거 용접 잘 안 되죠. 틱으로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되긴 하는데 거의 안 돼요. 탄산가스 아크 용접, 이거는 CO2 용접은 영광 전용이고요. 일렉트로 슬랙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도 영광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스틸까지는 하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재질은 잘 안 돼요. 전자빔 용접으로 하면 좋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시 받침새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 루트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어때요? 두 개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게 전류 밀도가 높잖아요. 전류 값이 막 1000A, 막 2000A 이렇게 쓰니까 한 번에 막 70mm까지 용접할 수 있어요. 70mm라면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한 번에 용접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이라도 루트 간격이 벌어지면요. 구멍이 뽕 뚫린다 그랬잖아요. 용락이 생겨요. 그래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할 때요. 좀 이걸 확대해서 그리면 얘하고 얘 루트 간격이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받침새라는 거는 여기다가 뭘 하나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밑으로 구멍이 뽕 안 뚫릴 거 아니에요. 얼마면은 받침새를 사용하지 않는 되느냐 이 말이에요. 0.8mm죠. 0.8mm면 이만큼이에요. 1mm를 30cm 잘 꺼내셔가지고요. 1mm가 얼마큼인가 한번 보세요. 이만큼이죠. 0.8mm 이하면은 받침새를 안 사용해도 됩니다.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거네요.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의 설명으로 틀린 거. 판 두께에 관계없이 단층을 상진 용접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두꺼운 판이 있어요. 두꺼운 판이 있으면은 얘를 용접하려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다 동판을 대요. 동판을 대고요. 이렇게 나가죠. 여기다가 CO2 가스를 뿜어줘요. CO2 가스를 뿜어주면서 와이어를 넣어서 여기서 용접하는 아크 용접이에요.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판 두께가 두꺼워도 한 번에 쭉 이렇게 용접하는데 한 번에 용접하는 건 단층 용접이라고 하고요. 위로 용접하는 건 상진 용접이라고 그래요. 밑으로 가면 하진이죠. 근데 밑으로 용접하는 건 없어요. 하진 용접은 없어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현장 가서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하진으로 용접한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 강도가 굉장히 약해서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판 두께에 관계없이 단층을 상진 용접 맞죠? 판 두께가 두꺼울수록 경제적이죠. 왜냐면 두꺼운 거 하려고 개발된 거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얇은 걸로 뭘로 이걸로 해요. 티구 용접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틀린 거 얘네요. 판 두께가 두꺼울수록 경제적이에요. 산업용 용접 로봇의 기능이 아닌 것은 감정 이거는 산업용 용접 로봇이 기능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런 건가요? 문제가 조금 웃기는 문제네요. 그죠? 문제 풀다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이네요. 저는 저희 가족하고 항상 하루에 한 가지씩 웃긴 얘기 하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아재 개그 하나씩 하기. 이거 왜 이거 하냐면요. 애들한테도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항상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웃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통 사장님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하루에 웃긴 거 하나씩 아무리 썰렁해도 하나씩 막 하라고 그래요. 뭐 저도 하나씩 하는데 애들이 막 다 미워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썰렁하다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웃으라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다음 중 일렉트로 슬랙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고르라겠네요. 박판 용접에는 용접할 수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일렉트로 슬랙 용접은 뭐예요? 이게 두꺼운 판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은행이다 보니까 한 회차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꺼운 두 개 판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순행 동판. 순행을 하는 동판을 양쪽에다가 채우죠. 채운 다음에 여기 냉각수가 흘러가게 하고요.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요. 여기다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처음에 용융 슬래그에 의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통전을 시키면 전기장열에 의해서 용접을 하는데요. 한 번에 쭉 용접해요. 한 번에 쭉 용접하는 거를 단층 용접이라고 하고요. 위로 용접하는 건 상진 용접이라고 그랬죠? 이 동판을 쓴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건 일렉트로 슬랙 용접인데요. 박판 용접에 적용할 필요가 없죠. 두꺼운 걸 할 때 이게 쓰이는 거예요. 장비 설치가 복잡하면 냉각 장치가 요구된다. 장비 설치가 복잡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냉각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용접 시간이 길고 장비가 저렴하다. 아니에요. 이거 엄청 비싸요. 몇천만 원 해요. 몇천만 원, 5천, 6천만 원. 제가 듣기로는 5천만 원, 6천만 원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요 안에를 볼 수 있을까요? 동판으로 양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안에가 안 보여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냉각 장치가 요구된다. 이것도 맞죠. 장비 설치가 복잡한지까지는 뭐 왜냐면 나는 별로 안 복잡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장비가 저렴하진 않아요. 텅스텐 전극봉 중에서 전자 방사 능력이 현저하게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불순물이 부착되어 전자 방사가 잘 되는 전극은 토륨이 들어있는 텅스텐 전극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전극봉 전자 방사이 잘 돼요. 또 불순물이 잘 부착되지도 않고요. 전자 방사 잘 되는데 특히 토륨 2% 들어있는 적색으로 발라진 빨간색으로 발라진 텅스텐 전극봉이 가장 잘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걸 많이 써요. 지르코늄 텅스텐 전극 같은 경우는 교류 용접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알루미늄 용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쓰입니다. 연납된 중 내열성 댐납으로 주로 구리 황동용에 사용되는 것은 이게 내열성 댐납인데요. 구리 황동에 사용되는 게 은납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용착 효율은 얼마 정도인가요? 거의 뭐 98%. 그럼 용착 효율은 뭐예요? 용착 효율이라는 거는 이런 판이 있어요. 원래 이 판이 있어요. 얘는 한 100을 버틸 수 있어요. 100. 그런데 얘를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얘를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면비드하고 체온비드 하면은 요 용접된 부위는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 거의 98이라는 힘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용착 효율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재의 인장 강도에서 용착부의 인장 강도를 나눠준 것이 용착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모재의 인장 강도는 100이고요. 용접부의 인장 강도는 98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98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98이라는 거예요. 자, 98%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댓글에 이걸 남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용착 효율이 100%가 넘어갈 수도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여기가 더 튼튼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솔리드 와이어가 같이 단단한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형태의 토치로 오른 것은, 자, 커브형 우리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현장에 쓰는 거. CO2 토치 커브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설명을 못하겠지. 이거 많이 쓰거든요. 다음 중 가스 용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CO2 용접 하실 때 가서 한번 보세요. 토치 보면 이렇게 커브처럼 꺾여져 있어요. 네, 하여튼 그걸 커브형이라 합니다. 다음 중 가스 용접 특징 옳은 것은, 아크 용접에 비해서 불꽃 용접가 높다. 아니죠. 아크 용접은 거의 5,000도인데요. 가스 용접은 한 3,500도밖에 안 돼요. 아크 용접에 비해 유해 강산의 발생이 아니죠. 적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스 용접할 때는 면 안 쓰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원 설비가 없는 곳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죠. 없다가 아니죠. 폭발의 위험이 크고 금속이 탄화및 산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번이네요.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서 표준 불꽃의 연광판의 두께 2mm를 60분간 용접했더니 200리터가 소모됐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만큼 쓴 거예요?
200리터를 썼어요. 그러면 값 하나씩 팁 번호는 뭐예요? B200이 되겠죠? B200이 뭐예요? 1시간에 200리터를 소모할 수 있다. 들으시죠? 2번이네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가스 절단 팁의 백신과 강판 사이의 간격은 1.5에서 2mm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단할 때요. 이렇게 팁이 있으면은요. 여기 처음 뭐가 나와요? 이게 백심이잖아요. 이게 백심. 이 화염을 보면은 화염에 백심이 있고요. 이게 속불꽃이 있고 겉불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백심부터 절단하고 싶은 모재까지 간격이 얼마만큼이면 적당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절단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한 이만큼이요. 이게 2mm예요. 너무 이렇게 떨어지면은 절단이 안 되고 너무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노즐이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한 2mm 띄우시는 게 좋아요. 스카핑은 뭐예요? 스카핑. 모재 표면에 있는 탈탄층 또는 결함 있는 부분을 가스 토치로 표면을 긁어내는 거. 이거를 스카핑이라고 그랬죠? 냉각제의 스카핑 속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5에서 7m/min입니다. 1분에 5에서 7m 정도 깎아내면 돼요. 1분에 이렇게 깎아내는데요. 5에서 7mm 이렇게 깎아낸다는 얘기죠. 가스 용접에서 후진법에 대한 설명. 전진법에 비해 용접 변형이 작고요. 용접 속도 빠르다. 이거 맞네요. 전진법에 비해서 두꺼운 판의 용접이 적합하다. 맞죠? 전진법에 비해 열 이용률이 좋다. 맞아요. 전진법에 산화 정도가 심한 이거 아니에요. 전진법보다 산화가 더 잘 안 돼요. 아세틸렌 가스의 성질로 틀린 거. 순수한 아세틸렌 가스는 무색무취해요. 근데 순수하지 않은 거 뭔가 이물질이 들어간 거는 약간 냄새가 나요. 그 예전에는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요.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요. 군고구마 같은 거 파시는 분들이요. 밤에 이렇게 아세틸렌 여기 이렇게 카바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카바이트에다가요. 이렇게 물을 부어요. 카바이트에다 물을 부으면 여기서 아세틸렌 C2H2가 나거든요.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카바이트에다 물 부어가지고 아세틸렌을 만들어서 밤에 장사를 하시고 그랬답니다. 아주 옛날 옛적이에요. 근데 냄새 아침에 보면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어쨌든 순수한 아세틸렌은 무색무취해요. 금, 백금, 수은 등을 포함한 모든 화학식 산화물을 만든다. 그런가요? 각종 액체 잘 용해되며 물에는 1배, 알코올은 6배 용해된다. 산소와 적당히 혼합한 연소시키면 높은 열을 발생한다. 이거 맞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물에는 1배, 알코올엔 6배, 그다음에 용해 아세톤에는요. 아세톤에는 25배를 만들죠. 여기가 틀렸네요. 모든 원소하고 화학식 산화 만든다. 이거 모든 원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원소 이거는 좀 틀렸습니다. 용접부 검사법 중 기계적 시험법이 아닌 것은 부식은 기계적으로 기계로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한 게 아니라 부식시켜 보는 거죠. 화학약품을 부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4번 이건 아니네요. 화학적 시험법이죠. 사고의 원인 중 인적 사고에서 선천적 원인은 신체의 결함이겠네요. 무지 이거 웃기라고 한 것 같은데요. 재료의 인장 시험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인장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얘를 잡아 당겨 보는 거예요. P라는 힘으로 잡아 당기면 알 수 있는 거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잡아 당겼을 때 얼만큼 버티는가. 인장 강도를 알 수 있죠? 단면 수축률은 얘를 잡아 당기면 얘가 줄어들잖아요. 이 단면이 줄어들잖아요. 단면 수축률 알 수 있죠? 잡아 당기면 또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 이거 연신율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피로 강도라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안 부러질 만큼의 힘을 계속 가해서
피로 하중을 주면 언젠가 부러지는 거. 그거 피로 강도라고 했잖아요. 피로 강도는 인장 시험하고 관계가 없고요. 피로 시험을 해야 되죠. 안전보건 색채 색도 기준에서 색채 따른 용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빨간색 뭐예요? 빨간색 금지. 노란색 뭐예요? 노란색 금지 아니잖아요. 경고. 녹색은 뭐예요? 녹색 안전. 파란색은 지시. 2번이네요. 용접 변형 방지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역변형법은 용접 변형을 방지하는 거죠. 도열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차가운 물 같은 걸 흘러가게 해가지고요. 식히면서 변형이 안 시키게 하는 거죠. 억제법은 뭐예요?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꽉 묶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취성 파괴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말 되는 재는 거예요. 금속 재료의 미세 조직을 금속 현미경을 사용 광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현미경 시험의 진행 순서로 맞은 것은 자 연마한 다음에요. 건조하고요. 폴리싱이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도 한번 풀어봤었죠. 폴리싱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헝겊 같은 걸로 막 돌리면서 민들민들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연마는 거친 돌로 깎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부식시킨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강판의 두께가 12, 폭이 100인 평판을 부연 맞대기 이음할 때 용접 이음 효율을 0.8로 하면 인장력은 얼마인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그죠?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강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 문제는요, 용접 산업기사 이상 거의 이 문제 정도면 용접 기사에 해당하는 문제네요. 이거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용접 기사에서는 좀 쉬운 문제고, 용접 산업기사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또 이런 거를 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게 다음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땐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두께가 12mm, 여기가 10이고요. 폭은 100이에요. 자, 폭은 10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용접했을 때 인장력, 피를 얼만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인장 강도는 시그마 스트레스 인장 응력이라고 그랬죠? 인장 강도 어떻게 구해요? 단면적 분의 힘이잖아요. 단면적 얼마예요? 12 곱하기 100이죠? 또 이 단위를 또 바꿔놓으면 또 안 되겠죠. 이 전 문제는 단위를 또 바꿔놓은 문제가 있었죠. 자, 힘은 몰라요. P. 자, 몰라요. 그러면 인장 강도는 얼마예요? 40이잖아요. 40. 자, 그러면 다 곱해보세요. 힘은 얼마를 줘야 돼요? 힘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40 곱하기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얼마 나오겠죠. 그런데 이음 효율이 0.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8만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0.8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꺼내서 계산해 보시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신 분은 뒤에 제가 해설에다가 잘 써놨어요. 이 풀이 과정을 잘 써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이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이건 조금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용접 기사에나 나올 법한 문제예요. 다음 중 목재, 섬유류, 종이 등에 의한 화재 급수에 해당하는 것은 A급 화재입니다. A급 화재가 뭐예요, 그러면? A급 화재는 뭐예요, 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뭐예요? 유류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D급은요, 금속 화재죠? 자, 또 화재, 소화기를 뭐하고 쓰는지도 다 아셔야 되죠? 전기 화재 나오면 뭐 해야 돼요? CO2 소화기 쓰죠? 자, 이런 것도 뒤에 보시면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보시면서
생각 안 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접부의 시험 중 용접성의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접성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용접에 관련된 거죠. 이 열 특성 시험? 이게 뭘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노치치성 시험은 또 뭐예요, 그러면? 요거 뭐예요? 용접부예요. 용접부에 노치라는 거 이게 파먹은 거예요, 이렇게. 파먹으면은 여기에 딱 붙을 때 깨지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노치라고 그러는데 파먹은 거. 노치치성 시험도 합니다. 용접성하고 열특성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연강용 용접봉의 시험편 처리 표시 중 NSR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S는 뭐예요? S,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예요? 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응력이라고 그래요. R은 remove, 제거예요.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제거. SR은 스트레스, 응력을 제거했다는 거고요. N은 뭘까? N은 none, 안 했다 이 말이에요. none, 안 했어요. 응력 제거를 안 한 거. 자, 용착금속의 응력을 제거하지 않은 거. 답 3번이죠. NSR은 용착금속의 응력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중 표면 피복 용접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표면을 피복 용접했다. 자, 금속 표면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용착시킨 걸 말한다. 그렇죠. 표면 용접. 그러겠네요. 그죠? 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이걸 했는지,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맞추라고 그냥 한 문제 준 것 같아요. 표면 용접을 나타내는, 표면 용접이 표면을 용접한 거잖아요. 티그 용접에서 직류 전극성을 사용하였을 때 용접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재료는 자, 직류 전극성을 사용했을 때 용접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교류를 쓰는 게 좋아요. 교류를 쓰는 게 좋아요. 스테인리스 강은 직류 전극성으로 해요. 연강도 그렇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교류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산화물이 자꾸 생기니까 교류를 써야 산화막이 제거되면서 용접이 가능하거든요. 직류로 전극성으로 하면 녹지가 않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상률과 무관한 인자는 원소 종류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제가 써놨어요. 해설집에다가 잘 써놨으니까요. 그걸 읽어보세요. 공석 조성을 0.8%, 탄소 함량이 0.8%라 하면 0.2%의 강의 상온에서 초석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는 얼마일까요? 자, 1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였네요. 금속의 물리적 성질에서 자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연철은 틀린 거로 했네. 잔류자기는 적으나 보자력이 크다. 영구자석은 쉽게 자기를 소실하지 않는 게 좋다. 1번이네요. 연철은 자기는 보자력이 크다. 이거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중 탄소광의 표준 조직이 아닌 것은 페라이트, 펄라이트, 시멘타이트,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펄라이트, 시멘타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런 것들은 강의 표준 조직이라고 그랬죠. 마르텐자이트, 솔바이트, 투르스타이트 이런 거는 안 써도 되죠. 마르텐자이트, 솔바이트, 투르스타이트 이런 것들은 강의 열처리 후 조직이에요. 열처리 한 다음에 바뀐 거고요. 이런 표준 조직이 바뀌는 거죠. 표준 조직은 페라이트, 펄라이트, 시멘타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 성분이 니켈, 철, 합금인 불변강. 불변강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인바, 엘린바, 슈퍼인바 이건 다 알아야죠. 네. 모넬은 아니에요. 모넬은 구리 합금이잖아요. 구리 니켈 합금. 그죠? 니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60에서 70%. 60에서 70% 들어간, 니켈이 67% 들어간 거를 모넬 메탈이라 하죠. 탄소광 중에 함유된 규소의 일반적인 영향으로 틀린 것. 충격값이 증가되는 게 틀린 거네요. 다음 중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온까지 온도를 내려 다른 형상으로 변형시켰다가 다시 온도를 상승시키면 일정한 온도 이상에서 원래 현상으로 변하는 거. 형상기형합금이죠. 속옷 같은 데 많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하는 거.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착용하면은 바꿔지잖아요. 또 착용을 안 하면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 형상기형합금이라 하죠. 이 용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회차에 좀 그런 게 많죠. 이게 용접하고 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싶은데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60문제 중에서 36개만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파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자주 나오는 문제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면서 얘도 해야 되는 거죠.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리튬은 물보다 가볍다. 고체 상태에서 결정구조가 텅스텐은 이리듐보다 비중이 크다. 아니죠. 이리듐이 비중이 가장 큰데요. 금속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건 이리듐이에요. 일반적으로 용적이 높은 금속은 비중도 큰 편이다. 뭐 그럴싸고 할 수 있겠네요.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이리듐이에요. 제일 낮은 건 리튬이죠. 리튬.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조성이 알, 구, 마, 망, 듀. 알구, 마, 망, 두. 알구, 니마, 와이. 이거 외워야 되죠? 알, 구, 마, 망, 두. 알, 구, 니, 마, 와이고 외우라 했잖아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은 둘알루민이죠. 하이드로날륨은 마그네슘을 섞은 거죠. 알루미늄에다 마이네슘, Y는 알구니마 Y. 라우탈은 뭐예요? 알루미늄에다가 구리 넣은 다음에 실리콘 섞은 거. 이거를 라우탈이라고 하죠. 알루미늄 합금은 반드시 한 개는 나와요. 이 정도 다 아셔야 됩니다. 73항동의 1포 내외에 아연을 첨가하여 만든 거.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에칠주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에칠주, 내육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에칠주는 뭐예요? 73항동의 1% 내외에 주석을 포함하면 넣으면 에드머럴티잖아요. 에드머럴티.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내육주는 64항동의 1%의 주석을 넣은 거를 네이버항동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에칠주, 내육주 이렇게 외우면 좋다 했잖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와서 맞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나만 맞은 것 같고 막 그래요. 구리의 5에서 20%인데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20%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걸 뭐라 불러요? 구리가 20% 들어있는 구리에다가 아연이 20% 들어있는 거. 아연이 20%다. 그러면 아황산가스에서 황동이잖아요. 황동인데 20%다면 파리황동이죠. 파리황동을 뭐라 불러요? 문주메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64황동은 죄송합니다. 73황동은 구리 70%, 아연 30%인 거 카트리지 브라스라 하고요. 64황동은 죄송합니다. 문주메탈이 64황동이 죄송해요. 다시 자, 파리황동 뭐라 불러요? 파리황동은 톤백이라고 해요. 톤백이라 하고요. 73황동은 구리 70%, 아연 30% 이거는 카트리지 브라스라 하죠. 자, 64황동은 문주메탈이라고 하죠. 문주메탈. 자, 파리황동이 톤백이에요. 톤백 어디다 써요? 악기 같은 것도 만들고요. 모조금 같은 거, 악기 같은 거 만들어요. 일각법과 삼각법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삼각법은 평면도를 정면도 위에 그린다. 맞죠? 일각법은 저면도를 정면도 아래에 그린다. 이거 아닌데요. 자, 일각법 볼까요? 일각법. 투영되는 걸 위에 그려야 하잖아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일각법은 여기 일사분면에 놓은 거잖아요. 일사분면에 이렇게 놓은 건데요. 투영되는 거 있잖아요. 면에 투영되는 거, 뭐 이렇게 네모난 게 투영될 거 아니에요. 이 투영된 거를 위에 그려요. 투영된 거 밑에서 본 것이 위로 올라가죠. 밑에서 본 걸 저면도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본 건 평면도라고 하죠. 저면도가 위로 올라가요. 일각법에서는. 틀린 거 1번, 2번이네요. 2번 아니에요.
열간 성형 리뷰에서 종류별 호칭 길이 L을 표시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가야죠.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죠? 선의 종류와 명칭이 잘못된 것은 가늘선, 해칭선, 굵은 신선, 아니네 이거. 숨은 선은 파선으로 해야죠. 파선. 파선은 뭐예요? 이렇게. 이게 파선이잖아요. 끊어진 선. 다음 중 배관용 탄소강간의 재질 기호는 배관용 탄소강간 SPP죠. SPP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배관용 탄소강간,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 뭐 이런 거 다 뒤에 해설에 보시면은 책 뒤에 보시면 해설에 제가 쭉 잘 나오는 것들 모아놨어요. 몇 개 안 되니까요. 한 7, 8개밖에 안 돼요. 외우시면 한 문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KS 용접 보조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 뭐예요? 요거는 필렛 용접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요렇게 한 거는 토우를 매끄럽게. 토우가 뭐예요? 맨 끝에 용접 부의 끝에 부분 토우라고 그래. 발가락 토우 끝에 부분을 매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요거 이렇게 하면요. 이거 필렛 용접을 하는데 볼록하게 용접해라 이런 뜻이죠. 또 이렇게 하면 뭘까요? 이렇게 하면 필렛 용접을 하는데 오목하게 용접해라 이런 뜻이. 어쨌든 이건 뭐예요? 필렛 용접을 하는데 토우를 매끄럽게 해라. 토우가 뭐예요? 이 끝단부를 매끄럽게 해라 이렇게 하는 뜻이. 토우라고도 하고요. 끝단부라고도 해요. 다음 같은 디귿형 강의, 이거 디귿형 강의 기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디귿형 강은 디귿이라고 쓰고요. H 얘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긴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 쓰고 T 쓰고 그 다음에 L은 길이에요. 길이 쓰면 됩니다. T는 두께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도면에서 반드시 표제란에 넣어야 되는 항목 틀린 거. 재질은 안 한다고 그랬죠. 재질은 배관도 같은 데도 많이 쓰고요. 다른 데다 쓰지. 이 표제란에는 안 써요. 표제란에는 뭐 척도, 도명, 그다음에 그린 사람 이름, 회사 이름, 척도 이런 거 막 쓰고요. 다른 거는 안 씁니다. 재질은 거의 안 써요. 배관도나 이런 데다가 직접 써요. 이 배관은 재질이 뭐고 길이가 얼마고 뭐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정면도로 할 때 이쪽이 정면도로 할 때 평면도로 적합한 거. 이 끝까지 읽으세요. 끝까지. 평면도라는 거 어떻게 해요? 위에서 봐요. 이렇게 위에서 봐야 되죠. 위에서. 자,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위에서 보면 요게 서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위에서 봤는데 두 개가 있는 거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얘밖에 없잖아요. 답 1번이네요. 얘는 뭐가 잘못됐어요? 위에서 보면은 이 선이 이쪽에 있어야 하잖아요. 이쪽에 있어서 틀린 거예요. 또 네모가 있어요. 네모가 여기 가운데 여기 있어야 하잖아요. 얘는 틀리죠. 네, 그래 틀린 거예요. 또 얘는 왜 틀린 거예요? 얘는 이 반대쪽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이. 도면의 밸브 표시 방법에서 안전밸브는 얘죠. 안전밸브는 뭐예요? 여기 유체가 지나가는데 압력이 막 차면은요, 이게 여기 뚜껑이 똥 열려요. 자동적으로 똥 열렸다가요. 이게 압이 싹 빠져나가면 다시 딱 닫혀요. 이걸 안전밸브라고 하죠.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체크밸브, 얘는 밸브 일반이죠. 네. 일반적으로 치수선을 표시할 때 치수 양 끝에 치수가 끝나는 부분임을 나타내는 형상을 사용하시 아닌 것은 저도 이거 많이 쓰는데요. 도면에서도 쓰고요. 특히 스케치할 때 많이 쓰거든요. 도면 제가 설계실에 옛날에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나가서 그림 그릴 때 스케치를 막 하잖아요. 스케치할 때 이렇게 쓰면 도면을 그릴 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할 때요. 화살표로만 하지 않고요. 이렇게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거 실제로 많이 쓰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굉장히 작은 경우는 서로 연달아 막 이 간격이 좁은 경우는 이렇게도 써요. 막 이런 식으로도. 이런 거는 안 써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막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풀어봤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려고 쉽지 않으시죠? 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